불꽃야구 시즌2는 시작부터 모든 것을 갈아엎는 선택으로 시청자를 붙잡는다. 김성근 감독의 전원 방출 선언은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서사의 좌표를 완전히 바꾸려는 전략적 리셋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관성과 레전드의 이름값에 기대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는 시즌2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가장 먼저 규정한다. 이대호와 박용택이 팀을 떠나며 생긴 공백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얼굴이 떠오를 무대가 열렸다는 신호였다. 시즌2는 안정보다 경쟁을 선택했고 익숙함보다 성장의 속도를 선택했다. 그 중심에는 김성근의 철학을 현장 언어로 번역하는 이광길 코치가 있다. 그의 합류는 단순한 지도자 보강이 아니라 시즌2가 어떤 리듬으로 굴러갈지를 결정하는 엔진 장착과 같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문교원이 있다. 두 번 문턱에서 멈췄던 그가 외야 전향이라는 큰 결단을 지나 시즌2에서 무엇을 증명할지에 따라 팀의 서사 또한 달라진다. 여기에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카드가 기획의 축을 흔들며 시즌2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팀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무엇을 걸고 이 무대에 오르는가? 시즌2는 단순한 재개가 아니다.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의 얼굴로 완성되는 재탄생의 서사다. 김성근 감독의 전원 방출 선언은 외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발적이거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즌2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려는 냉정한 판단이었다. 시즌1의 성공은 안전장치처럼 보였지만 감독은 그 안정이 오히려 팀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부 선수만 교체하는 방식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결국 같은 서사를 반복하게 만든다. 김성근 감독이 택한 전면 리셋은 팀을 부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팀의 정의를 다시 쓰기 위한 전략적 파괴였다. 그는 지금 잘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공정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절대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번 재선발은 쇼가 아니라 필터였고 감정이 아니라 확률의 선택이었다. 남겨두는 것보다 비워두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감독의 판단은 시즌2가 어떤 긴장감 속에서 움직일지를 미리 보여준다. 팬 반응과 브랜드 이미지, 내부 분위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알면서도 김성근 감독이 이 결정을 밀어붙인 이유는 분명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늦기 때문이었다. 시즌2는 단순한 출연진 재편이 아니라 서사의 방향성을 바꾸는 전환점이며 전원 방출이라는 칼날은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이었다. 이대호와 박용택의 이탈은 시즌2 초반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선수나 해설자 이상의 존재였고 불꽃야구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팀을 떠난 순간 많은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공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러나 공백은 항상 약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공간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레전드가 남아있을 때 팀은 안정적이지만 변화의 속도는 느리다. 반대로 레전드가 이동하면 팀은 불안정해지지만 성장의 기회는 넓어진다. 시즌2가 맞이한 상황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익숙한 이름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사가 탄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전원 재선발 시스템은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제 이 팀에서 네 번째 타자가 될 사람, 팀의 리더가 될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시즌2의 핵심 동력이다. 시청자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치고 달리는 선수에게 감정을 싣기 시작한다. 문제는 제작이 이 경쟁의 맥락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여주느냐다. 단순히 잘 치는 장면만 나열하면 새로운 얼굴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 선수가 선택되었는지, 그 판단의 배경이 무엇인지, 성장의 흐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지가 중요하다. 레전드의 이동이 약점으로 남을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기억될지는 결국 이 맥락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시즌2는 상징을 잃었지만 새로운 상징을 만들 기회를 손에 쥐었다. 전원 재선발이 선언되던 순간부터 팀은 선수보다 먼저 언어를 잃었다. 새로 모인 선수들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야구를 해왔고 김성근 야구의 문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실력보다 소통이다. 감독이 경기장에서 던지는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무수히 넓게 확장된다.
그 넓고 모호한 의미를 즉시 좁혀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이광길 코치였다. 그는 김성근 감독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지도자로서 감독의 철학을 선수의 눈높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실전 번역가였다. 단순히 기술을 교정하는 코치가 아니라 훈련의 맥락을 이해시키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정자였다. 선수에게 왜 지금 이 플레이가 아니었는지, 어떤 타이밍이 늦었는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즉각적으로 짚어주는 이 코치의 설명은 팀의 적응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다. 전원 테스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탈락이 아니라 오해였다. 감독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선수는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팀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광길 코치는 그 오해의 틈을 메우는 안전장치였다. 또한 새로운 선수들이 훈련 중 실수로 고개를 숙일 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다시 근데 내 장점을 살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문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끈이 되었다. 시즌2가 선택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속도였다.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명확한 언어가 먼저였고 그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광길 코치였다. 그의 존재는 시즌2가 단순히 재편된 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교원이 시즌2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타격 재능 때문이 아니었다. 야구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실력이 있음에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2번이나 멈추는 순간이다. 문교원은 고교 시절부터 타격의 강점을 가진 선수로 주목받았지만 내야 수비라는 한 문턱이 끝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외야 전향이라는 선택은 포지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설계 변경이었다. 에서 쌓아온 감각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궤도와 첫 스텝을 다시 배우는 일은 자존심을 건 희생이었다. 나는 원래 잘하던 게 있는데 왜 다시 초보처럼 시작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매일 따라붙었다. 그러나 시즌2에서 문교원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홈런이나 멀티히트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조용한 장면들이다. 척구 판단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순간. 외야 타구의 궤적을 한 번에 읽어내는 순간. 송구가 흔들림 없이 정확히 꽂히는 순간. 베이스 커버가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프로 스카우트가 보는 것은 결국 이런 반복된 습관이었다. 김성근 감독의 칭찬은 자극이면서도 동시에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시즌2가 문교원에게 유리한 이유는 바로 이 절박함이었다. 감독의 야구는 감각을 믿지 않는다. 루틴을 만들고 실수를 줄이고 경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만든다. 세 번째 도전은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버틸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다. 이 절박함은 선수를 두 갈래로 나눈다. 무너지는 사람과 단단해지는 사람. 시즌2의 서사가 살아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레전드가 빠진 자리에서 한 청년이 가능성에서 완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문교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된다. 시즌2에서 가장 자극적인 키워드는 한일전이었다. 단순한 이벤트나 흥행 카드는 아니었다. 이는 콘텐츠 기획이면서 국내 고교팀이나 독립팀과의 대결은 익숙함을 주는 대신 비슷해 보인다는 공격을 불러온다. 판을 넓히는 순간 논쟁의 초점은 바뀐다. 이게 누구와 비슷하냐가 아니라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로 이동한다. 한일전은 스케일을 키우는 장식이 아니라 명분을 만드는 장치였다. 한국은 끈질긴 승부와 디테일한 분위기 싸움에 강하고 일본은 기본기와 루틴, 투수 운영의 정밀함이 돋보인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면 승패 이전에 색이 드러난다. 그 색은 법적 논쟁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는 같은 포맷의 복제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대로 확장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가는 분명했다. 한일전은 제작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섭외 난이도 또한 높인다. 원정 경기든 초청 경기든 숙소, 이동, 일정, 중계 기술까지 모든 줄이 동시에 늘어난다. 그래서 장시원 PD에게 필요한 것은 위지가 아니라 구조였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순간 비용만 남고 브랜드는 확장되지 않는다. 한일전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시리즈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고 승률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 단계적 상승 구조가 필요하다. 해외전이 선수 서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 누군가에겐 프로 무대의 쇼케이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조가 잡히면 한일전은 비싼 도박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사업이 된다. 불꽃 야구의 본질은 화려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다. 다른 세대가 한 팀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특유의 긴장과 온도였다. 문교원 같은 젊은 선수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베테랑 코치들은 머리로 먼저 정리한다. 두 흐름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잡힐 때 팀은 단순히 시즌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 시즌2의 성공은 누가 합류하느냐보다 누가 누구를 얼마나 빨리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감독과 코치, 레전드와 신예, 제작진까지 모두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 팀은 무엇을 걸고 있는가? 시즌2는 화려한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려는 얼굴을 화면에 남겨야만 진짜 이야기가 된다. 그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방식만 달라질 뿐 다시 타오른다. 불꽃 야구 시즌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성 변경이나 출연진 재배치를 넘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시대적 요구 속에서 재탄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즌1은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지만 그 여파는 곧 한계로도 이어졌다. 성공의 관성은 종종 프로그램을 정체시키고 시청자에게 익숙함이라는 피로감을 남긴다. 김성근 감독의 전원 방출 선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는 시즌1의 성공이 시즌2의 안전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읽었다. 익숙한 흐름을 반복하면 새로운 이야기는 생기지 않는다. 시즌2가 필요한 것은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서사의 좌표 이동이었다. 이 좌표 이동의 핵심에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축은 경쟁의 재구성이다. 기존 출연진을 유지한 채 몇몇 얼굴만 바꾸는 방식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느린 방식이다. 반대로 프로그램의 뼈대를 통째로 비우고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서사의 밀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김성근 감독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다시 그리는 방식. 그 결과 선수들은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 실력과 증명력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시청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두 번째 축은 서사의 언어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감독의 철학은 단순히 훈련 방식이나 작전 운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분위기, 팀의 리듬, 선수들의 서사까지 모두 감독의 한마디에서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이 철학이 실전에서 언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번역자가 필요하다. 그 역할이 바로 이광길 코치에게 주어졌다. 그는 오랜 시간 김성근 감독과 함께하며 감독의 문법과 맥락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적인 기술과 움직임으로 해석해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광길 코치는 지적이 아니라 이해를 제공하는 코치였다. 그가 있는 순간 팀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성장의 속도는 늦어지지 않는다. 이제 시선을 선수 개인 서사로 옮겨보면 문교원 이야기가 시즌2에서 왜 중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문교원은 단순히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가 아니라 시즌2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실패를 겪었고 세 번째 기회를 맞이했다. 실패가 쌓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날카로워진다. 그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외야 전향이라는 큰 결단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만든 선수였다. 이런 선수에게 시즌2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생존의 무대였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절박함과 그의 절실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며 강력한 서사력을 만들어낸다. 시청자가 문교원에게 이입하는 이유는 그의 성공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싸움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일전 시나리오가 더해지며 시즌2의 규모는 더 큰 장으로 확장된다. 한일전은 단순히 흥행을 위한 기획이 아니다. 국내 리그팀과의 대결을 반복하면 프로그램은 비교 대상으로 묶이기 쉽다. 하지만 무대를 일본으로 확장하면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 한국의 끈질김과 분위기 싸움, 일본의 정밀함과 루틴 중심의 야구가 충돌하면 경기 내용 자체가 이야기로 변한다. 스포츠는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장르이고 그 차이가 드라마를 만든다. 한일전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하는 카드였다. 그러나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벽도 존재한다. 해외전은 제작비를 압박하고 섭외 난이도를 높인다. 이동과 숙박,
촬영 동선, 중계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2배 이상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장시원 PD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 구조였다. 한일전이 단발성 쇼로 끝나는 순간 이 기획은 실패한다. 이를 시리즈로 만들고 성장 서사와 연결해야만 가치가 생긴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시즌2가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김성근 감독의 냉정한 기준, 이광길 코치의 명확한 해석, 문교원의 절박한 성장, 장시원 PD의 구조적 설계가 하나의 축으로 맞물릴 때 시즌2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화하는 프로젝트가 된다. 시청자가 불꽃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미완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가보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화면에 남을 때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기록되는 이야기로 남는다. 시즌2가 걸고 있는 것은 승부가 아니라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